아침부터 다시 추워. 한 사람 더 입을까? 짬밥 짬밥을 이거를 좀 일단은 바늘 달지 않고 소쿠찌리에서 무바늘지 맞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낚시를 할 때 지맞춤을 어깨 바로 위에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구사를 하는 게 속편합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무게까지 올리고 바늘 달고. 야, 수심이 대충 5m 넘다 했으니까 40에 47을 하면 조금 짧은 느낌 들고 50에 58을 하면 좀 길다 싶고 그래도 요즘 아랫목줄 길게 좀 쓰는 유행도 있으니까 유형이죠. 경사가 심할 때 아랫목줄이 1, 2cm 더 길어집니다. 저는 경사가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구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아랫목줄이 길었어요. 나중에 수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빨리 못했습니다. 목줄은 40에 47은 짧게 느껴졌고요. 50에 58은 조금 길 수도 있다 싶어서 45에 54를 했습니다. 50에 58, 지금은 50에 58이 맞을 것 같아요. 수심은 5.5에서 5.6 정도, 21척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의 수심입니다. 절대 얕은 수심 아니고 우리 지역 노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수심이죠. 여기도 항상 이런 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위에서 이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척 내외는 초칭하기 아주 좋고요. 고기도 다행히 밑에 있고 바닥에 고기가 있다라는 게 이 저수지의 또 매력이에요. 자, 우선은 몸통 경계 위에를 맞춥니다. 채비는 당겼다 놨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출 때 항상 지금 초칭 스타일로 할 때는 초리대하고 찌하고 줄이 팽팽하면 안 돼요. 소쿠줄이 뿐만이 아니고 찌 맞춤을 할 때는 줄에 여유가 있어야 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맞춰져요. 찌 맞춤을 할 때 보통 몸통 바로 위에도 맞추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바늘 2개의 무게를 계산해서 살짝 더 위에를 맞추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 바늘 무게를 대략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3눈금이면 8, 9, 11눈금이면 7 정도 맞춥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소쿠찌리 브라운이에요. 찌가. 찌 맞춤을 할 때는 바닥에서 30cm 정도 띄워서 했고요. 이제 수심을 재야 하기 때문에 좀 전에 껌납을 달았고 이 찌를 밀어 올려서 이제 대략의 수심으로 초리대까지 이제 거의 쫓아 올라가죠. 조금 더 올라가면 초칭이 되죠. 우선은 이제 대략의 수심을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놓죠. 그려놓고 낚시를 합니다. 오늘 사용한 찌는요, 17번입니다. 인터넷에는 9.1푼이라고 됐는데, 뭐 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편납량이 8cm가 조금 넘습니다. 수심이 5.5m 조금 넘는데 8cm가 넘으면 너무 고부력 아닌가 싶겠지만, 대류가 있는 노지에서는 전혀 고부력 아닙니다. 이 찌는 G톱은 1.2에 1.0 튜브예요. 뭉툭하게 생겨서 감도가 안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제가 어림짐작으로 맞춰놓은 수심이 대략 여기가 비슷합니다. 이래 안 내려가고요. 이 정도에 되면 좀 평평해져. 저번에 보니까. 예. 19부터 아마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속고하기 좋다 싶어서. 제가 낚시하는 바닥은 거의 일단 좀 읽고 해보려고. 구사를 하는 게 좋죠. 초칭 스타일로 속골을 하기 때문에 뭐 수심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렇진 않아요.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면 체크가 되죠. 자, 지금 해보면 지금 정도 찌 위치가 낚시를 그냥 구사할 수 있는 위치죠. 찌를 조금 더 내려서 수심 눈금이랑 맞춰야 되겠죠. 저 때는요, 빨리빨리 체크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고 여유줄을 줘가면서 팔을 뻗어서 있죠. 찌가 올라오는 걸 봐야 돼요. 저렇게 올라오죠. 사선이 없어지면 올라옵니다. 다시 당겼다가 놨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전후 좌우도 계속 찍어보고요. 보통 낚싯대가 길 때는 물에다가 낚싯대를 옆에 던져 놓고 해요. 근데 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고 있어요. 찌를 다시 아래로 내리죠. 수면 밖으로 나온 길이만큼 내려주고 수심 눈표를 다시 내려서 찌톱의 길이를 수심 눈표하고 1눈금에 딱 맞추죠. 지금 저 차 세워놓은데요. 수심이 정해질 때까지는 수심 눈표를 움직이고 찌를 같이 따라 움직이죠. 수심이 정해지고 나면 눈표는 움직이지 않죠. 그때부터는 찌만 움직이죠. 수심을 재는 제일 중요한 위치는 내가 낚시할 자리 그대로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선이 지니까 저렇게 잠기죠. 가볍게 들었다 놨다 몇 번 반복하면 5cm씩 앞으로 들어와요. 서두르면 안 돼요. 지금 끄트머리 나왔죠. 제대로 두면 찌가 되돌아오면서 사선이 사라지면서 올라오죠. 앞뒤로 밀어보는 거예요. 사선이 졌는지 안 졌는지. 사선이 지면 당기면 찌가 당겨지고 사선이 안 지면 안 당겨져요. 지금 수심을 재보면 수심 위치 1눈금에 맞게 나왔는데 밑에 한 고기 좀 뛰네. 2mm 정도만 오차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관리터 같으면 몇 번 더 재보고 하겠지만 노지에서는 그렇게 정밀하게는 재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닥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에서의 낚시라기보다는 내가 이 떡밥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 이 정도 폭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은 약간 튀어나온 자리, 약간 들어간 자리, 이걸 임의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측정을 하면 이따 찌맞춤 그 수심 높여 지금 방금 올렸잖아요. 올릴 때 그 자리에 고려해서 딱 갖다 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지에서 저 긴 낚싯대를 여러 번 뒤로 뺐다 하면서 비탈진 곳에서 리스크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수심을 저 정도면 이제 맞았다 싶으면 아까 찌맞춤을 했던 위치에다가 되돌려 올려놓고 낚시를 하면서 포지션만 정확하게 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환경에 들어본다, 따라서 오늘 조금씩 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즈는 너무 뭐 로봇처럼 낚시할 필요는 없죠. 이제 떡밥을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은 떡밥을 조금 다르게 컨셉을 잡아봤어요. 납자로 난리 나겠죠. 예, 이곳에서 예. 납자루 성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당고 어분 계열 당고 수임이 같은 거 혹은 바라케 같은 거는 거의 금지 사항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케로만 하거나 당고로만 하면 저 어분밥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감자랑 믹스하는 게 여기서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방금 당고하 100을 넣고 추워졌으니까 지나치게 고활성기 스타일로 갈 필요는 없어서 감자랑 믹스합니다. GD50 당고하 100 GD50 당고하는 그냥 무겁고 결속력도 강하죠. 근데 GD가 50이 들어가면 무게도 좀 줄고 뽀송뽀송하게 부풀어요. 터치감도 좋고. 할배? 그 다음에 오감척을 넣습니다. 내가 이걸 교과서에는 그거는 없는 습관 블렌딩이지만 생각보다 상성이 좋습니다. 이 떡밥이. 저렇게 구사를 하다가 활성이 괜찮다 싶으면 이 밥을 그대로 쓰고 활성이 생각보다 떨어진다 싶으면 먹이용을 하고 추운데 저게 먹힐까 싶지만 깊은 수심은 수온이 그리 차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금은 다 추워졌죠. 근데 조 때까지만 해도 물은 200을 넣습니다. 물을 왜 200을 넣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걸어오는 거 봤어요. 지금 해보면 질게 만들어지죠. 수분을 빨아들이고 옮길 때까지 제대로 두면 됩니다. 다들 고온 입자라서 생각보다 만들어 놓으면 일체감이 좋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추가가 더 됩니다. 당고하가 들어가고 GD도 조금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이 밥은 감자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물 양도 200을 했고요. 나머지 100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100은 척 100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척은 150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에 척이 들어가서 일단 감자랑 합쳐지고 지금 이 척은 좀 입자감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뭐 한꺼번에 개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저는 할배? 입자감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겠고요. 테스트 해보는 거죠. 제가 맞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방식대로 해보는 거예요. 전체 양은 감자가 줄을 이루고 거기에 당고하를 넣고 그 다음에 좀 부풀고
결속력이 좋은 것들은 PD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색적인 떡밥이지만 저는 뭐 감자하고 상성이 괜찮은 당고화 같은 그래도 것들, 한 시간 CD 이상 같은 해야 것들 뭐 고기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런 건 자주 사용하는 편이니까. 일단 일반 감자보다는 지보력이 좋겠죠. 물론 납자부가 많이 덤빌 수도 있고요. 꽃질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낚시를 할 때 똑같은 자리에 투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떡밥이 저래가 아랫바늘에 한 알에 납자로 난리 나는 눈금이 거지. 어느 정도 맞죠? 여기는 잡히느냐도 그게 중요해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내가 쓰는 떡밥의 좋아하시나? 크기면 목내림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목내림 폭과 찌가 나와 있는 눈금을 계산하면 지금 내 떡밥이 그렇지. 수심 측정한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갔는지 조금 더 얕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읽어가면서 낚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속구질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림 낚시 하듯이 뭐 목줄 각도가 안 맞으면 고기가 안 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면 노지에서 낚시 못해요. 걔들은 목줄 각도를 보고 입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떡밥이 먹을 만하면 먹고 아니면 안 먹습니다. 달리고 싶을 기라. 잡어가 있어서 내려가면서 걸리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제 낚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낚시를 했어요. 밥을 넣었어요. 목내림 폭이 안 나오죠. 지금 저 빨간 눈금 나오는 게 맞아요. 13분의 8 눈금으로 맞췄으니까 다 풀리면 저 빨간 눈금이 나와요. 9까지 나오니까 보통. 처음에는 유지력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체크할 거는 밥에서부터 바늘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떡밥의 유지력이 확실한지부터 봅니다. 투척을 해봐요. 어랑자대가 무게감은 좀 있는데 쓰긴 참 편해요. 자, 이제는 목내림 폭이 아까보다 훨씬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낚시할 때보다는 좀 덜 나오는 느낌이죠. 지금 이 정도 보면 목내림이 5 정도까지는 내려가 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6 정도가 나오려다가 바로 7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8까지 올라오죠. 우선은 목내림 폭이 부족한 거는 밥을 먼저 의심을 하고요. 근데 지금 밥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목내림 폭도 조금 부족하잖아요. 아까 제가 찌맞춤을 했을 때 찌맞춤을 완벽하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목내림 폭을 깊게 내겠다고 지금 이 계절은 아니죠. 초겨울 그때 떡밥을 크게 쓰는 것도 좋은 일 아니거든요. 지금 이 G톱에 맞게 써야 되니까 이럴 때는 저는 조각 편납을 사용해서 어서오세요. 찌맞춤 눈금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정도의 목내림 폭이 살짝 나오니까. 자, 조각 편납 한번 넣어볼게요. 뭘 저렇게 열심히
뭐지? 왜? 아니 너무 끄다. 스톱. 됐어요. 아, 이 카메라 앵글 안 좋네. 제가 여러분한테 떡밥 보여드리려고 시도해 보던 앵글이죠. 뒤에 자꾸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자, 한 눈금 정도가 더 무거워지는 조각편납을 넣었어요. 목내림 폭을 하나 더 내기 위해서 떡밥 사이즈는 유지하고, 제 나름의 응용 중에 하나예요. 과소간 거 아닙니까? 아, 주한 씨가 왔네. 주한 씨가 좀 늦게 왔어요, 전화. 동출할 때는 조금 늦게 오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촬영하다가 항상 늦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는 목내림 폭이 충분하게 나오죠. 4까지 내려갔죠. 3까지 4, 3. 지금 정도 떡밥 크기에서 저 정도 3 정도 내려갔잖아요. 이러면 제가 수심 측정한 좌표보다 살짝 더 사선 쪄서 들어가는 정도예요. 근데 저게 5 정도면 거의 타이트하게 수심 좌표에 맞게 들어간 거고, 제가 일부러 편납을 넣어서 한 거는 떡밥을 더 키우지 않은 채로 목내리폭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림 구간을 충분하게 읽어 보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확한 낚시를 구사하는 게 좋지만, 여러분 21척으로 속구찌리 하면서 경사면이나 저렇게 요철이 심한 곳에서 정확도만을 추구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자, 지금 되돌림이 상당히 늦죠. 초반인데도 되돌림이 별로 안 나오죠, 그죠? 이제 조금씩 아직은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떡밥을 많이 만지면 안 되고 바닥에까지 운반이 되는 속고 한 번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네. 이제 되돌림이 예쁘게 나오죠. 근데 겨울에는 지금 속도가 딱 맞아요. 여기서 고기가 붙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형태로. 되돌림 건드림 나오네요. 자, 밥이 보세요. 납자로 입질한다. 밥이 거의 풀리고 막바지에 부풀어 있는 조금만 남았을 때 있죠. 그때 지금 반응이 확 오잖아요. 그 전에 되돌림에서는 없죠. 고활성기 때는 이전에 되돌림에서 반응이 딱 들어오죠. 활성이 좋으면. 활성이 떨어질수록 그런 밥들은 못 먹기 때문에 막바지에 부풀었을 때 그때 들어오죠. 지금 저 구간의 그 부푸름에서 쉽게 그 밥이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 거는 GD가 있잖아요. 당고하도 물론 그런 힘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전날 저 블렌딩을 해보고 생각보다 좋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부드럽게. 지금 옆에서는 감자 글루텐이나 또 당고 글루텐 세트를 구사하고 있어요. 목내림 폭은 제법 나옵니다. 4눈금 이상. 제가 전날도 13이지만 13이라고 해서 9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지맞춤을. 보기에 좀 편하도록 7이나 8 정도로만 고정을 해서 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G톱을 뭐 많이 내놓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는 투척돼서 안착됐을 때 G가 4눈금 내외로 나오도록 고정이 되면 위치는 거의 맞는 거예요. 자, 막바지에 저렇게 반응이 확 오죠. 초반에는 없잖아요. 그죠? 초반 되돌림에서는. 아, 이 활석이 지금 이 정도 구간까지 와야 건드림이 사는구나. 그걸 볼 수 있죠. 저 타이밍에 더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다음 떡밥 넣을 거에 맞는 터치를 지금 만들어 놓고요. 저 노랑 눈금이 딱 올라오는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지금 제 찌 맞춤에서 편납을 넣으면서 눈금이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13에 9를 맞췄다가 편납 조각을 넣으면서 7, 8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아, 들고 내려오네. 조심하이소. 아이고 촬영하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나도 1시간 늦게 왔어. 예. 저도 내 혼자 일찍 와뭐 당일날 하겠노? 낚시를 늦게 왔어요. 다 일찍 못 오고 또 일찍 가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다 마음이 급하죠. 상관없다. 예. 이 수심이 깊어서 투척할 때 옆 사람한테 별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자리는 좀 붙어 앉았어요. 관리터처럼. 왜 안전한 그러냐면 데에서 무조건. 초층이기 때문에 깊은 수심이라서 옆으로 뭐 휘둘릴 일도 그러니까. 없고, 예. 나도 지금 뒤로 최대한 뺐거든. 대신에 좌대 넣을 에이, 때 뭐 고기 한 지금 마리 제 잡으려면. 물 앞에 껌껌한 자리 있죠. 저기는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낭떠러지에서 뒤로 한 1m 가까이 빼서 지금 좌대 설치한 거예요. 욕심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진짜. 저런 직벽지대에는 최대한 뒤로 빼서 안전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오디션을 벗어났다. 지금 보면 마지막 그때 되돌림 21등 속고 해봤죠. 구간 예. 거기서 반응이 좋고요. 속고가 별로일 거라. 수분은 조금 더 첨가했어요. 지금 그 오른쪽 기퉁머리에 모아놓은 저 작은 무더기의 밥은 왼쪽에 있는 모밥보다 수분의 함량이 약간 더 많습니다. 물성을 더 줬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물성 아니에요. 수분을 늘렸죠. 물성은 물질의 성질이니까. 그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투척해 놓고 목내림폭을 확인하고, 지금 제 찌의 좌우 오차는 20cm 내외 이내입니다. 지금 화면 안에 앵글 그대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지금도 왼쪽으로 10cm 정도 더 간 정도 오차예요. 오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지금 보세요. 약간 옆으로 갔는데 한 눈곱이 더 올라오죠. 노지 바닥은 저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짝 더 올라오네. 1cm. 방금 찍었어요. 찍었다. 자, 옆으로 살짝 들어갔는데요. 와, 저런 거는 붕어가 입질이 아니다. 나와요. 그러면 저 좌표를 기억해 뒀다가 또 한번 눌렀어요. 시대하게 찍던가요? 예, 옆으로 고개 돌리면 안 붕어 되는데 찍을 때. 사람이 있으니 고개 톡톡 자꾸 찍죠? 돌리게 돼요. 하는데. 자, 지금 제가 했던 저거 붕어 아니다. 최초 투척 지점보다 왼쪽으로 겨우 10cm 정도 더 갔는데요. 표현이 더 좋아요. 집어가 더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자리에 무게가 더 실리죠. 지금. 그냥 이번엔 입질이 나오네. 요번엔 안 나오네가 아니라
제가 던진 좌표와 목내림 폭, 되돌림 속도 그런 걸 고려해서 솟구찌리는 좌표를 기억해 자고도 두는 별로 게 좋아요. 없는데 이 수심에 초반에 살짝 찍었는데 되돌림은 이제 나옵니다. 없어. 지금 다시 한번 치면 찍었어요. 벌써 밥이 빨리 털려야 되는데 누르죠. 풀림이 늦어. 방금 저런 것들은 줄 건드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나오네요.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풀림이 늦다. 많이 만질 필요 떡밥은 흩날리면 안 돼요. 솟구찌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의외로 속고가 재밌을 달고. 수도 있겠다 이거 오늘. 대를 빨리 내려놓지 말고요. 채비가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핸들링을 해주면서 내려야 됩니다. 아이고. 그때도 있어. 야. 그때 딱 몸이 추워지는 걸 알고. 드실 때 먹는 게. 잠깐만. 노지에서 먹는 믹스는 정말 따뜻하죠. 자, 오른쪽으로 살짝 더 왔는데 저기는 눈금이 더 내려가죠.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어쩔 수 없이 노지는 저런 걸로 저어 먹어야 됩니다. 스프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운 날. 밖에서 먹으면 뭐든지 다 맛있습니다. 많이 맛있습니다. 주한 씨가 뭐 매번 챙겨주는 것도 맛있고, 저 때 또 동민 씨랑 같이 다닐 텐데 그것도 맛있고. 저 커피는 아마 동민 씨가 줬나? 그런가 보네요. 자,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되돌림은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보십시오. 약간의 좌표 차이에 따라서 찍었어요. 저거 입질이에요. 찍어붙다. 약간의 좌표 차이에 의해서 목내림 폭이 달라집니다. 바닥이 그만큼 고르지 않다는 거죠. 커피 마시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고르지 않은 걸 고려해서 낚시하면 됩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갑달기는 입질이 작은데. 그냥 무조건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수심 5m가 넘는 곳까지 손실 없이 내려가 주되 작아도 합치한 게 있어요. 과하게 만져지면 안 되니까요. 입질이 눅진한 스타일로 들어오는데. 조그만한데 근데 그 중간에 구분이 있더라고. 납자로는 아니다. 커피도 마셔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심하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이게 고개 돌릴 때 입질합니다. 방금 찍었죠? 그러니까 추워서 날이 그 왜 나는 아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스산한 날 있잖아요. 싸한 날. 아이고야. 입질을 해도 일단 치마부터 입어야죠. 너무 추우니까. 지금은 저 치마로 안 됩니다. 패딩을 한겨울 입고, 그죠? 방한 치마 와가지고 입어야 되고. 신발을 입고 모장을 딱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명하죠. 제가 안에 그 두꺼운 조끼를 입었는데 그걸로는 안 돼요. 어. 바지도 두꺼운 바지를 입었는데 저걸로는 안 되고 해서 아예 패딩을 입고 낚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까 입질한 거는 뭐 다음에 또 잡으면 되니까요. 패딩만 입고 온 게 아니고요. 마스크도 이 두건도 바꿨습니다. 두꺼운 걸로. 이제 추운데요. 따뜻하네. 무조건 따뜻해서. 모장을 하이. 저 파카 위에 아까 그걸 다시 더 입어야 되는데 깝깝해서 안 입었는데 추웠어요. 제가 여기 지내면서 느낀 건데
제일 따뜻한 곳은 통영, 수심은 주한시 그다음은 얘기처럼 창원. 딱 한 5m, 5m 50? 거제랑 창원이 아, 아. 비슷하고요. 거기에서 고성 진주가 확 추워집니다. 여기가 진주인데 진주는 온도가 중부지방 온도랑 비슷합니다. 내륙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주는 생각보다 춥습니다. 거제가 영상 5도일 때 진주가 영하 5도이고 7도에서 10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서 입던 옷으로 저기 가면 너무 추워요. 다시 낚시에 집중을 해봅니다. 자, 왼쪽으로 조금 더 갔어요. 찌가. 채비는 오른쪽으로 더 많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왼쪽은요, 목내림 폭이 더 적게 나오죠. 그 말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좀 더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건드림이 나오고요. 바로 입질도 나와요. 보통 이제 활성이 12월 초순 넘어가기 시작하면 입질 꾹꾹 나오네. 입질이 약한데 솔리드질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떡밥하고 알아서 밸런스가 한다, 저는. 맞고 또 하나는 입질이 표현이 되면 떡밥하고 밸런스 맞추고 컨트롤하기 좋은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떡밥도 그렇게 작은 편 아니잖아요. 직경 1cm는 좋게 넘거든요. 수심이 깊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걸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 찌를 사용한 거예요. 또 속꽃찌리는 복원력이 중요하잖아요. 관림 있다 놀러 온다던데. 입질 표현이 안 될 나와 있는데 할 수가 정도면 없지. 톱을 더 가늘게 들어가고 밥도 작아지겠지만 입질 표현은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이 선택을 한 그래도 겁니다. 열심히 타고 다니시고. 패딩 입고 안 입고 이렇게 차이 나네. 자, 이번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한 10cm 정도 더 왔는데요. 목내림 폭이 적게 나왔습니다. 건드림도 빨리 나오고, 이거 중간에 좀 틀렸다는 말이죠. 중간에 이제 잡어들이 털기 시작했어요. 채비도 흐르고, 누르죠. 옷이 왔는데. 아직은 선명하지 않아요. 뭔가 애매하게. 고기가 빨라요. 근데 이제 밥 매번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반응은 빠르게 오네요. 기온이 안정화가 되면 최근 며칠 온도가 높았잖아요. 수온이 좀 올라갔을 거라고. 토요일 날 비가 오긴 왔었어. 노지는요, 비가 와도 여기 깊으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저런 밥에다가 먹이용 글루텐을 따로 준비해서 이 밥으로 컨트롤하면서 입질이 나오면 그대로 하고, 건드림은 나오는데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때 아랫바늘에 먹이용을 사용하면 돼요. 그렇게 복잡한 고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법을 익혀두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공부를 하죠. 자, 제가 지금 떡밥을 조물조물 더 누르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려가면서 좀 털렸거든요. 지금도 유지력이 아까보다 약해졌어요. 제가 잠시 옷 갈아입으러 갔다 온 사이에도 고기는 더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앞으로 좀 들어와 있죠, 채비가. 찍었어요, 아이고, 방금. 찍었다. 잘 보셔야 돼요. 영상에 여러분들은 육안으로 잘 안 보이시는데 왜 자꾸 영상으로 보면 찌의 위치가 들어오고 한마디 나오고가 딱 보여요. 찍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심이 깊다 보니까 채비가 내려가면서 약간 밀려 들어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봐야 알겠어.
만약에 저런 게 보이면 원래 투척 지점보다 안쪽으로 더 깊게 한 2, 30cm 정도 던져 넣어주는 게 원래의 그리 좌표로 들어가는 게 돼요. 아름다운 입질이라기보다 입지의 특성도 있어. 좌우만 보는 게 아니고 전후도 다 봐야 돼요. 약간 이게 눅진하게 찍는 그 특성이 있어. 찌의 위치가 중요한 게 장난 아니고 못하겠네. 내가 잡고 얘기해야지 뭐. 안 잡고 섣불리 얘기해가. 물 속에 있는 알고 봐야 아니더라. 이러고. 떡밥이 계속 집어가 되는 자리에 반복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자리를 좀 제대로 찾았죠. 아까보다 안쪽으로 안 들어왔죠. 제가 일부러 좀 깊게 넣었더니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두 눈금 정도 더 잠겨버렸죠. 사선이 좀 더 생긴 상태. 이게 뭐 목줄의 각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요, 사실은 목내림 폭도 균일하게 안 되면 입질 안 나와야 돼요. 고기 안 달려야 되고. 근데 나와요. 이래도 저래도. 자, 되돌림 중에 건드리면 아주 좋아지죠. 지금 여기서 먹이용 글루텐을 안 넣는 이유는 납자루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이대로 승부를 하려는 거죠. 겨울 낚시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기다려도 안 되지만. 자, 건드리면 나오죠. 근데 아직은 붕어 입질 같은 강단 있는 입질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는 뭐 벌써 지금 낚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두르기보다는 건드림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헛방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건드림은 나오는데 입질로 이어지진 않아요. 요럴 때 갈등이 생기죠. 먹이용을 달아야 되나? 달 수도 있어요. 지금 잡어가 있는 곳이니까 오감척이랑 알파경을 1대1로 배합을 해서 먹이용을 달면 비중이 좀 있는 먹이용이 돼서 그것도 좋은 공략법이 됩니다. 아직은 초반이니까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항상 낚시는 상황이 우선이지 입질 내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상황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입질은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 할 필요가 없죠. 수분을 조금 더 첨가하고요. 수분을 계속 첨가하고 압력을 조절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또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은 떡밥이 아주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조금씩 첨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내림 폭이 적게 나왔어요. 사소히 한번 줬고, 자, 바람이 불면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채비가 약간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목내림 폭이 살짝 적게 나옵니다. 건드리면 나오는데 아직은 입질로 이어지지 않죠. 채비도 싹 흐르고요. 이 정도 흐르는 거는 괜찮습니다. 심하게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걸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바람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죠. 저렇게 물결이 치기 시작할 때 나오는 입질들은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봐라, 붕어 있는데 입질 표현이 잘 안 되네. 저러면 먹이용을 고민하죠. 먹이용을 해야 되나? 안 나오실 때. 찌가 분명히 움직이는데 입질로 이어지는 거는 명확하지 않을 때 먹이용의 필요성이 확 대두가 막 되네. 비늘이 떨어져 나왔어. 작은데 근데 고기가 커지라고. 뭐 하다 보면 커지겠지 뭐. 네, 끄셨다가 문제는 오늘 얼마만큼 이것들이 밖에 초반이니까요. 지금은 뭐 일단 진행을 하면서 과정을 봐야죠. 목내림 폭은 괜찮게 나왔고요. 그런 게 입질이 많네. 입질이 좀 약하긴 합니다. 지금 깜빡깜빡 하는 것들은 다 걸렀는데 고기는 옆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깜빡하는 것들도 공략해 봐야 된다는 거죠. 30분 이상 진행을 했는데 지금 나온 최고의 반응이 그 정도이니까요. 헐. 깜빡 누르고 그냥 밀어 올라가죠. 그냥 힘없이. 저런 것들이 이제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찌를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튜브톱으로 속구찌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톱이 또 두껍지도 않으니까 우선 이 정도의 상태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쉬는 날인데 꼭 전화 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낚시해보면 느끼는 게 쉬는 날인데 꼭 전화 오고 전화 왔을 때 입질하고 또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한 40분 이상 진행을 했는데 수심 측정하는 거 제외하면 한 20분 내외 25분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건드림은 나오는데 입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 물결에 슬쩍슬쩍 누르는 형태로 나오는 거는 공략도 지금 어렵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찌를 바꾸려고 드는데 저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기가 조금 더 모여서 경쟁을 하면 저 정도 표현들은 더 명확한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건드림조차 없다 하면 다른 낚시를 선택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해봅니다. 왜? 옆에 있는 분들도 아직 반응 없거든요. 다들 각기 다른 기법으로 하고 있어요. 옆에는 초칭으로 하고 있고 척수는 저보다 짧아요. 대신에 초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밥의 양도 많고 회전도 빠르죠. 14척, 15척 초칭과 21척 속꽃질이 중에 뭐가 나은 선택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선은 이 상태로 지금 방금 찍었죠. 보세요. 전화할 때 고기 걸리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낚시는. 제가 초겨울 낚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추워지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한 단계씩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늦은 영상이지만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이즈도 좋아요. 기본적인 공략 자체가 같은 방식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조금씩 템포를 조절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뜰채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뜰채를 미리 못 꺼내놔서. 첫 고기인데 한 8치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좀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했던 실수까지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실 테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또 영상 또 녹음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소꼬찌리 겨울 낚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 뿐만 아니고 제가 경험하는 현상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